확실히 근감소가 와요. 마운자로 때문에 헬스장 안 가면 안 되고 더 헬스장을 가셔야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파괴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파괴적인 시간이요? 네, 한 달에 한 번 여자가 괴물이 되는. 그래서 여자분들은 되게 두려워해요, 끊는 거에 대해서. 그럴 때는 용량을 줄이거나 KMS 기간 때 일주일만 딱 쓰거나. 지금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쓰고 있는데 좀 더 영양적으로 신경 쓸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빵 드세요. 이 얘기는 꼭 짚어야 되는 게 사실 이게 하면 체중이 감소하는 건 좋은 얘기긴 한데 그 체중에서 또 근육 또는 제지방이 빠지는 게 사실 높아서 이미 사실 이거는 대놓고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있는 부작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쓸 때 이 비싼 아이가 시간을 벌어주잖아요. 네. 우리가 안 좋은 음식으로부터 자유하고 소식자의 뇌를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그동안 어차피 안 먹는 건 아니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잘 챙겨 먹고, 사실 위고비나 마운자로 쓰면 살짝 피곤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뭐 그 상대적인 저혈당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거 자체가 음식물 섭취를 많이 줄여주잖아요. 포만감을 발리주고, 그러니까 덜 먹게 돼서 피곤한 것도 생길 거고 영양 결핍으로 인한 필요도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쓰실 때 오히려 대사를 올리는 영양제라든지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을 올리는 영양제를 같이 쓰고 단백질 쉐이크나 이런 거를 꼭 병행을 하시고. 단백질 공급 때문에? 네, 단백질 쉐이크나 식욕이 없는데 음식은 안 들어가니까.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얘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오늘 하루 종일 식욕이 없는데 먹기는 먹어야 되겠으니까 평소에 못 먹던 고칼로리 맛있는 걸 한 조각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몸이 다 망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벌어준 황금 시간을 루틴을 잘 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근감소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배가 고프지 않지만 단백질을 되게 챙겨서 먹었어요. 단백질은 챙겨 먹어라? 네. 근데 이게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요런 GLP-1을 좀 초반에 쓰면은 우리 지방산이 세포로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케토플로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얘네들을 조금 더 잘 들어가게 해주는 미토콘드리아 부스팅 영양제를 조금 드리고, 저희는 칼슘을 좀 드려요. 칼슘을 네, 이렇게 섭취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기아 상태에서는 칼슘이 부족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조금 더 드리고, 이런 코엔자임 Q10이나 미토콘드리아 부스팅, NAD를 올려주는 약들, 그런 거를 조금 드리면은 두통이나 근검소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 근감소가 생기는 게 많이 안 먹어서 그런 것도 확실하게 있고, 그래서 단백질을 물론 챙겨야 되는데 얘네들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ATP를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되니까 근육에서 꺼내서 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ATP를 잘 만들어주는 몸으로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운자로 위고비 쓸 때 저희가 영양제를 더 신경 써요. 근데 그 기능학 병원이 아닌 데서 그냥 마운자로 쓰는 분들은 그런 영양 치료에 대해서는 같이 할 것 같지가 않은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단백질 많이 먹으라는 얘기만 봤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지금 병원에 와서 이런 영양 치료하는 게 아니다. 그럼 그런 분들께서 지금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쓰고 있는데 좀 더 영양적으로 신경 쓸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비타민 B랑 D랑 마그네슘, 칼슘, 코큐텐은 드세요. 네, 이 정도. 근데 칼슘은 또 섭취를 통해서 했을 때는 뭐랄까 그런 흡수율, 심장 석회화 이런 것들에 대한. 근데 이게 칼슘 패러독스가 사실 이렇게 엄청 많이 먹는 사람들이나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이빨 있고 그러신 분들이 티슈나 아니면은 혈관이나 이런 데 석회화가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마운자로를 쓰면서 기아 상태가 된 상태에서는 칼슘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요. 일단은 바깥이 아니고 지금 쓸 곳이 있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낮다. 그 말씀하신 영양제들을 좀 보충하는 것이 네, 할수 있는 훨씬 것이다. 무조건. 왜냐하면 섭취하는 음식들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칼로리도 줄지만 영양소가 많이 줄어요. 상대적인 미네랄, 바이타민 결핍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걸 종합했을 때 일단 단백질 섭취는 좀 배가 안 고파도 어떻게든 충분히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배가 안 고플 때 탄수화물 위주로 먹지 말고 좋은 홀푸드랑 단백질을 생각을 해서 좀 먹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오케이. 네. 그때 근감소 이슈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마 저항 운동은 충분히 너무 좋죠. 할 수 있는 만큼 더 하셔야 되고 네. 더 의식적으로 해야 그러니까 된다. 더 헬스장을 가야 되죠. 지금 마운자로 때문에 헬스장 안 가면 안 되고 더 헬스장을 가셔야죠. 네.
그러니까 마운저를 맞고 있으면 운동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기본으로. 오히려 더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초반에는 맞으면 좀 기력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금방 이게 3주 정도 좋아져요. 적응하고. 그래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버섯 먹었을 때 더 열심히 그렇죠. 움직이는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가. 버섯, 슈퍼마리오 잘 버섯. 먹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버섯 먹고 나서 기분 좋게 그냥 걸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열심히 그 힘으로 동전을 모아야 되는 거죠. 띠롱띠롱띠롱 해야지. 그때 막 점프도 막 동전도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비타민, 미네랄 쪽에서 아까 보충할 것들이 필요하고 그럼요. 반드시 결핍이 생겨요.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체크하시고 뭐 잠은 당연히 이제 더 있을 것 같고. 당연하죠. 혹시 이거 외에 또 사용하면서 뭐 부작용 예방이나 수분 섭취 잘해주는 거 필요해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 수분 섭취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 그러니까 무념무상이 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끊는다는 플랜을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영원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럼 여자들은 두려워해요. 이거 끊으면 저 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논문을 보면 60~70%의 체중을 다시 회복한다고 돼 있거든요. 안 쓰면. 근데 보세요. 60~70%가 회복한다는 건 30~40%는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그 살아남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 비싼 돈을 썼는데 그 살아남는 사람이 되려면 플랜을 잘 짜야 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파괴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파괴적인 시간이요? 네, 한 달에 한 번 여자가 괴물이 되는 뭔지 아시죠? 네. 근데 거의 3주던데요, 제가 보기엔. 생리 직후 일주일만 맞아요. 정상인이고. 그때 근데 여자들 잘해줘야 돼요. 너무 맞아. 불쌍해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네, 잘해주세요. 네, 잘해주세요. 네.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네, 진짜 그래서 생리 전에 죽어나고 생리할 때 죽어나고 이렇잖아요. 그러고 정상으로 한 1~2주 정상이다가 또 다시 그걸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되게 두려워해요. 끊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PMS 기간 때 일주일만 딱 쓰거나 그런 식으로 돼요. 아, 그럼 이거 계속 써야 되는 거 아니고 그렇게만 써도 돼요? 당연하죠. PNS 기간 말씀하시는 게 생리 전 일주일 정도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일주일 정도. 그 내가 그 사람마다 괴물이 되는 기간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일주일 넘고 어떤 사람은 5일일 수도 있고. 저거 2주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2주인 사람은 진짜 일주일만. 행복한 거. 네. 맞아요. 괴물처럼 먹게 된다는 사람도 되게 많고 저도 약간 똑같아요. 뭔가 환자가 중간에 텀이 있잖아요. 텀이 없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한 1~2분 텀이 있을 때는 쪼그리고 앉아서 뭘 먹고 있어요. 저희 서랍마다 다 간식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건강한 관심이 많으니까 막 건강 간식이 막 층별로 다 있어요. 막 직구한 것까지. 근데 생리 전에는 그런 게 안 먹고 싶어요. 그냥 진짜 맛있는 나쁜 음식이 먹고 싶어요. 네. 치킨 먹고 싶고. 예전에 만나던 연인이 그때 생리 이제 가까워질 때 제가 막 나름 뭔가 건강한 뭔가 디저트를 했거든요. 하나죠. 그런 거 가져서 근데 먹어요, 진짜. 먹고 나서 미안한데 시키자 하더라고요. 시키자. 그러니까 먹었지만 충족이 안 돼요. 착하네 그래도. 착하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끊고 원하는 체중에 돌아갔더라도 그 기간이 너무 힘들면 일시적으로 부스팅처럼 써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마운자로든 위고비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효과도 괜찮았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후의 삶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쓰게 되나요? 이후의 삶에서는 이미 패턴이 많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을 유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환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 다이어트 졸업하는 사람도 다시 살찔 수 있어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다시 하면 돼. 안 찌면 좋겠고 좋은 습관 하는 게 좋겠지만 나랑 헤어질 때 목표 자체를 이 체중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하지 마세요. 지금 만난 건강한 내 몸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까를 생각하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성공해본 경험을 한번 감각을 얻었잖아요. 맞아요. 조금 먹고 편안했던 느낌. 그리고 운동을 해서 개운했던 느낌. 그런 거 계속 살려가지고 결국 한 달, 2달 요거 쓰고서는 이제 죽어버릴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놓고 꾸준히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의 노예가 되지 않았던 그 경험이 자유했던 경험. 네. 사실 뭐 평생 비만해 본 적이 없고 심지어 남자이며 건강했던 저도 건강 습관이라는 게 사실 평생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또 멈췄다가 어떨 땐 좀 안 좋아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모두가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혹시나 그게 끝났어도 이제 뭐 그렇게 두려워할 건 아니다. 안 되면은 다음 편에서 버섯 또 먹으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네. 근데 무분별하게 쓰지 않고 필요할 때 정말 버섯을 필요할 때 죽기 직전에 먹잖아요. 그럼 뿌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들이 임상 현장에서 제대로 안 먹히거나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나요? 제대로 안 먹히는 경우는 GLP-1이나 GIP에 넌 리스펀더들이 있으세요. 반응이 없는 사람들 아예 반응이 없는 사람. 누가 그 사람일지는 몰라요.
그게 한 10%? 네, 아예 이거에 효과가 없어서 용량을 계속 올려도 식욕 조절도 안 되고 포만감도 잘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로. 네. 이긴 자로. 이긴 자로. 네, 이긴 자로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 약제들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이 사람들은 원래 자연의 어떤 천연 GLP랑 GIP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적 특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약제가 들어가면 GLP-1이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기전들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아무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반응이 되게 약해요.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남들은 그렇게 좋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요만큼 이 무게에 요만큼 맞으면은 기대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안 먹히는 거 말고 그거 외에 그냥 안 좋은 일이라는 사례는 어떤 게 있어요? 부작용 있는 사람들요. 두통, 불면, 울렁거리고 뭐 아예 정말 소용량 썼는데도 토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변비, 설사 뭐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죠.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인데 갑자기 심하게 담낭염이 와서 담낭을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이걸 맞고 식욕이 너무 잘 떨어졌어. 안 먹는 거야. 굶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살이 빨리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낭이 수축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방을 또 안 먹으니까. 그러면은 그쵸, 그쵸. 담낭에 슬러지가 계속 쌓이면서 담석이 쌓이고 그러다가 지방을 먹었어. 그랬더니 그 담낭에 있는 돌들이 빠져나와서 담간에 걸려버리거나 담낭목에 깍 걸려버리면은 그게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어도 건강한 기름은 좀 보충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담낭이 수축을 하고 쌓여있던 담즙이 나와서 이 오일을 소화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조금 배출이 돼야 되니까.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 그러면 잠시 제가 그래도 홍보를 잠시 하자면 그 팔 벌려서 제가 자본을 봐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올리브유를 팔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네, 저희 아까 이전 촬영 때 밥 먹으면서 찍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2025 한국국제올리브유대회에서 1등한 올리브유, 알키 올리브유인데 내가 먹어본 올리브유 중에서 진짜 제일 맛있는 거. 그리고 안 맵고 좋아요. 아 그래서 좋아요. 저 매운 거 못 너무 먹거든요. 맵지 않고 부드러워요. 목이 아프잖아. 근데 나는 되게 못 향도 먹어. 좋고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이만큼 먹은 거예요? 이만큼 먹었어 우리. 무슨 음료수처럼 저희 지금 먹었네요. 샐러드 이렇게 먹었는데 먹었는데 이만큼 드셨어요. 이러면 또 가정에 부담이 클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먹었네요. 어쨌든 저희가 이 올리브유는 사실 이제 되게 좋은 제품인데 그 대표님 연락 오셔가지고 저희가 저희 몰에서 판매하고 있고 그렇게 안 비싼 가격이거든요. 한 저희가 7만 원대 팔고 있어요. 괜찮네요.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선물 세트 있으니까 구매하시고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이 콘텐츠를 찍고 편집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아하. 우리 채겸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건 좀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방을 이제 잘 먹으라고 하니까 지방을 많이 먹었더니 갑자기 담석이 생겨서 뭐 담낭에 문제 생겼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게 갑자기 지방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원래 저지방 식단을 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가 그 돌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너무 기아 상태가 오래되면서 잘 먹어주지 못하고 담즙이 계속 쌓이면서 담석이 생기는 그런 컨디션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마운자로 맞은 지 일주일째 됐다고 식욕 좀 땡기니까 오늘 보상데이다 하면서 삼겹살 갑자기 먹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담석이 굴러 떨어지는 거죠. 어디로 굴러 떨어져요? 담관과 담석, 그 담낭의 목과 담관 이런 데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최장관에 걸리면은 최장염. 얘가 담관 목에 꽉 걸리면은 담관염. 그리고 얘가 담낭에 꽉 걸리면은 담낭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통 담낭 절제도 하잖아요. 네. 혹시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은 담낭염은 담낭 절제를 해야 돼요. 아 진짜? 네. 이미 늦었어요? 아니면은 얘네들을 이제 내시경으로 역류해가지고 꼬불꼬불 들어가서 담석을 제거하는데 거기까지 제거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은 일이 조금 복잡해지고 커지는데 담관에 염증이 있으면은 그 돌은 빼내고 그 다음에 담낭염이 계속 낫지 않으면은 걔를 제거하거든요. 췌장에 염증이 있으면은 큰 돌이 박혀 있으면은 최근에 이제 관을 넣어서 내시경을 넣어서 걔네들을 빼놓고 그 다음에 힐링되면은 끝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관도 받고 막 그래야 될 수 있습니다. 배에다가 관 봐가지고 빼고.
이건 좀 더 깊게 들어가는데 그 기능학 하셨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것 같은데 간 청소 들어보셨어요? 간청소? 기저귀 간 청소. 올리브유 같은 거를 되게 고용량으로 이렇게 하면서 담석을 빼내는 어떤 민간 치료요법? 이론적으로 일부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 나의 지금 담낭이나 담석이나 담즙 분비 상태를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 그걸 해본 경험은 없어요. 그러다가 췌장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죠.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이런 약재를 쓰시면서 경험하시고 나눌 만한 게 있을까요? 이야기가?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 워낙 날씬하신데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처방을 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일단 지금 예뻐지고 싶고 마르고 싶어서 오시는데 나중에는 이걸 왜 원장님이 이렇게 근감소가 있을 수 있는 걸 알고 처방했지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더라도 체중이 급격히 빠져서 빨리 도달하는 사람들은 이제 뼈마름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적정 체중에 도달하면 제가 이제 빼자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예를 들면 165에 한 54, 53이 되면 괜찮잖아요. 근데 48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의 숫자. 그래서 계속 이제 처방을 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러면 이제 조금씩 스탑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하거든요. 좀 더 안전한 세이프티가 높은 다른 걸로 교체하거나.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오히려 극도로 부작용에 두려워해서 시작을 못한 사람도 있고 이제는 안 써도 되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의사들이 잘 조절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또 이걸 쓰는 동안 몸이 상하지 않게 좋은 영양소들을 잘 넣어주고 이게 우리가 열심히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뼈마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게 날씬함을 넘어서서 되게 팔도 되게 팔목처럼 이렇게 그냥 그 어떤 모델 같은 몸을 네, 그쵸. 그런 몸을 이제 여자분들이 원하는 원하죠. 경우가 많잖아요. 원하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어떤 이야기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게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말 말고 그분들은 본인이 예쁜 옷을 입고 그거를 이제 그게 사업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하는 말은 말라야 된다는 건 저 너무 이해했어요. 직업상 그런 건 너무 이해했는데 그러면 영양을 잃지는 마세요. 칼로리를 제한을 해서 말라야 되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지만 그 마름을 위해서 필요한 세포가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영양소까지 잃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잃지 말라고 꼭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대사 균형 같은 거는 차치하더라도 네.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공급은 오히려 더 신경 쓰라. 네, 뭐 예를 들면 철분 결핍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런 거는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중요한 인사이트네요. 근데 일반인한테는요? 직업이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들 뼈마름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40대 이상은 없어요. 40대 이상은 날씬해지고 싶어 하지 뼈마름으로 가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냥 날씬한 정도면 만족. 근데 뼈마름을 원하는 사람들은 20대나 30대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설명을 하죠. 10년만 사는 게 아니다. 내 나이가 되고 갱년기가 올 텐데 지금 근손실, 골손실 온 거 나중에 다 영향이 있는다고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좀 워워시키려고 하는데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저희 병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받겠죠. 네. 저도 제 환자 중에서 아이돌 이제 데뷔할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다이어트를 하고 체중 감량을 하고 너무 무리한 이런 스케줄을 이제 진행을 하고 소화를 하다 보니까 생리를 계속 안 하는 거예요. 많죠. 네, 그리고 너무 죽을 것 같은 피로감이 있고 근데 우리 몸은 이 정도까지 기아 상태가 오고 뼈마름 정도의 기아 상태가 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생식이에요. 그래서 번식을 포기해 버려요. 그래서 생리를 안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차차차 이제 포기를 해버려요. 호르몬들이 하나씩 다 끼죠. 네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그 호르몬을 컨트롤해주는 뇌와 수체가 그냥 이 일하는 거를 파업을 해버려요. 그래서 좀 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꾸려고 계속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사실 이거의 실질적인 어떤 대가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짚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이 그런 상태가 이어진다. 그럼 일어날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이제 그런 뭐 호르몬의 이상. 호르몬 이상.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면? 무월경 당연히 생기고 갑상선 이상 생기고 부신 나가버리고. 네, 자율신경 문제 생기고 살은 빠졌는데 생기 있는 예쁜 빠짐이 아니에요. 탈모 오죠, 피부 건조해지죠, 솜털 같은 거 나죠.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음식에 집착하게 되고, 왜냐하면 정상적인 몸무게가 아니기 때문에 뇌에서는 계속 넣으라고 신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친구들이 나 근육을 키우고 싶어서 근력 운동을 해도 근육이 전혀 붙지 않아요. 예, 근육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동화작용을 하는 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냥 분해해버리고 소모해버리는 몸이 돼서 사실 뭐 이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거식증 환자는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거식증 환자가 BMI 일정 이하가 되면은 살아있는 해골 같은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사망률이 엄청 높은 게 1년, 2년 사망률이 50%. 그냥 멀쩡해 보이고 그냥 빼빼 마른 것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할 가능성이 50% 이상. 어떤 일정 BMI를 낮춰버리면은.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위험한 질환이라고 생각해요. 정신과적 응급이죠. 정신과적 너무 응급. 마른 네. 거식증들. 그리고 뭐 자살도 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높은. 네. 그쵸. 기본적으로 다 우울증을 깔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혹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비만약 떠나서도 혹시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그 GLP-1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점점 많은 약들이 나올 거고 점점 많은 호르몬 복합제들이 나올 건데 현명하게 자기 몸에 잘 맞춰서 잘 쓰는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절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것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떤 시기에는 이런 제품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분명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좋은 의사 선생님 또는 좋은 약사님을 잘 만나서 잘 필요한 것을 잘 쓰고, 그리고 시작할 때 종료 플랜을 가지고 현명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대학생 때 의대 다닐 때 이게 있었으면 그렇게 다크했을까? 좀 편하게 생활했을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은 사실 솔직히 있어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쵸. 뭐 굉장히 뭐 얘기만 해도 뭐 이불킥 다크한 시기를 보냈죠. 그래서 그런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지금이 더 귀한 거죠. 사실 저도 그 위고비는 아니지만 둘째 낳고 싹센다로 빠지지 않았던 출산 후의 체중을 감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런 환자분들한테 조금 처방을 권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 뭐 이 정도면 뭐 일라의 릴리나 네. 노보노디스크에서 광고 주세요. 오늘의 컨텐츠는 올리브 홍보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금전적 대가가 없고 긍정적 대가가 없습니다. 줄 리가 없죠. 줄 리가 없죠. 네. 요즘 저희도 마흔자로 못 구해요. 맞아요. 네, 진짜 마흔자로 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이걸 처방하고 있는 의료 전문가한테 할 수 있는 말도 있어요? 이거를 쓰는 시기에 환자들에게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조금이라도 가이드 줄 수 있으면 의외로 환자들은 되게 순수해요. 그래서 나를 처방해준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지키거든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는 근손실이 올 수 있으니까 단백질 잘 챙기시고요. 언제까지나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쓰는 동안은 좋은 생활 습관 해서 내 걸로 만드시라고 이런 말 하나만 해줘도 우리 착한 또 환자분들은 말 잘 들으셔. 말 잘 들어요. 그리고 이게 그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일주일마다 하나씩 쓰는 건데요. 사람마다 반감기가 달라요. 반감기.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펜이 이게 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월요일에 맞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평온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월요일에 맞으면 일요일부터는 막 식욕이 돋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몸 안에서 조금 빨리 소모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굳이 막 일요일에 폭식하고 월요일에 맞는 게 아니라 조금 치료적으로 다이어트가 필요한 기간에는 6일차에 맞아도 돼요. 6일차. 어떤 사람들은 주사를 월요일에 했고 다음에 월요일이 됐는데 계속 식욕이 없어요. 그냥 오늘 맞은 것처럼. 그러면은 굳이 그날 주사를 안 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몸에서 약물이 슬로우하게 대사되는 분들이거든요. 슬로우 메타볼라이트들은 주기를 10일, 11일로 늘려도 돼요. 그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와, 오늘 저희 비만약에 대해서 되게 새로운 어떤 신선한 분위기로 릴리 연락 주세요. 신선한 신선한 분위기로 노보노 디스크. 하지만 되게 비. 이야기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보시고 혹시나 또 느끼셨던 것들이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원장님께서 댓글 남겨주시나요? 아니면 이번에 최대한 남기도록 하고, 궁금하신 거는 저희가 사실은 단톡방에 지금 2,000명이 넘게 있어서 카페에다가 그래서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 댓글을 최대한 드리고 있고. 네이버 카페는 지금 여기 띄워놓을게요. 바로 여기. 되게 잘하시네요. 저한테 유튜브 찍기 싫다고 엄청 울으셨는데 되게 잘하시네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은 저 카페 가셔서 지금 물으시면 네, 하면은 소리 원장님이 직접 달아주십니다. 한소리 네, 원장님께서. 제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 바로 이제 뒤에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게 전체 공개가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에서는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좀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나눴거든요. 저희가 그걸 샐러드 아까 먹으면서 찍었었는데 거기 안에 이제 심각한 불면증이 있거나 또는 현장에서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 사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떤 영양치료 전략 쓰는지 이런 이야기 나눴으니까 이 다음 영상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아래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트과학자 최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